2009년 8월 타이거 우즈는 메이저 대회 최종 라운드를 선두로 출발했다. 이전까지 그가 54홀 선두로 나선 메이저 대회는 총 14번, 그리고 우승도 14번이었다. 패배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붉은 셔츠를 입은 그를 신이라 불렀다. 그런데 그날 그 신을 무너뜨린 선수가 있었다. 세계 랭킹 110위, 메이저 우승 경험 없음, 미국 투어에서는 이름조차 낯선 아시아의 무명 선수.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는 제주도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볼을 줍는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선수였다. 양용은 이것은 그날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이런 선수가 어떻게 타이거 우즈를 이길 수 있었을까? 양용은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천재가 아니다. 그가 처음 골프채를 잡은 건 19살. 남들은 이미 프로 데뷔를 준비할 나이였다. 하지만 양용은은 오직 생계를 위해 골프채를 잡았다. 그는 골프를 사랑해서 시작한 게 아니었다. 먹고 살기 위해 시작했다. 코치도 없었다. 선배들이 치고 버린 찌그러진 공을 모았다. 모두가 퇴근한 불 꺼진 새벽 연습장. 혼자 남아 손이 찢어질 때까지 쇠막대기를 휘둘렀다. 그에게 골프는 잔디 위를 걷는 우아한 스포츠가 아니었다. 처절한 생존이었다. 다른 선수들이 과학적인 궤도를 분석하며 예쁜 스윙을 만들 때 그는 오직 살아남는 법만을 뼈에 새겼다. 그리고 그 지독한 생존 본능이 필드 위에서 전혀 다른 짐승을 만들어냈다. 2009년 PGA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타이거 우즈가 일요일 선두로 나서면 투어의 선수들은 몸으로 체감했다. 타이거가 우승하고 나머지는 2위를 다투는 게 당연했다. 갤러리는 타이거를 따라다녔다. 중계진도 타이거만 이야기했다. 양용은은 철저히 배경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타이거 우즈가 뿜어내는 살기와 압도적인 갤러리의 함성 속에서도 카메라가 자신을 완벽히 외면하는 동안에도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페이스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상한 건 타이거가 잘 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 무명 선수가 전혀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흙바닥에서 구르며 생존해온 그에겐 애초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후반 9번 홀이 시작됐을 때도 타이거가 앞서 있었다. 갤러리는 여전히 타이거를 따라다녔다. 중계진도 타이거의 15번째 메이저를 기정사실로 이야기했다. 후반 14번 홀, 양용은의 볼이 그린박 거친 러프에 멈춰 섰다. 특히 상대가 타이거 우즈라면 실수를 피하고 안전하게 팔을 지키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양용은은 안전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웨지를 눕혀 들었다. 칩샷, 볼이 부드럽게 떠올라 그린 위에 안착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홀컵으로 빨려 들어갔다. 버디가 아니었다. 이글. 타이거가 압살할 것이라 믿었던 경기가 최초로 뒤집힌 순간이었다. 침묵하던 갤러리가 비명을 질렀고 중계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18번 홀 파4. 타이거를 한타차로 앞선 피말리는 상황. 남은 거리 210야드. 우즈의 샷은 러프에 빠졌지만 양용은의 시야 앞엔 거대한 나무가 가로막고 있었다. 당시 중계진도 레이업을 예상했다. 메이저 최종 라운드. 안전하게 끊어서 그린을 노리는 게 상식이었다. 하지만 양용은은 3번 하이브리드를 꺼냈다. 아무 감정이 없는 눈빛, 그리고 온몸을 내던지듯 휘둘렀다. 볼은 나무를 아슬아슬하게 넘겨 핀을 향해 굴러갔다. 핀 옆 3m. 반면 우즈는 끝내 러프를 전전하며 무너졌다. 이어진 챔피언 퍼트. 단 한타차의 팽팽한 승부조차 아니었다. 세 타차의 완벽한 붕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14전 14승. 무패의 거대한 신화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타이거 우즈는 경기 직후 마이크 앞에서 짧게 인정했다. 양용은이 잘 쳤다. 14번 홀 샷은 대단했다. 골프의 신이 상대방을 향해 직접 고개를 숙인 일은 흔치 않았다. 그리고 이어진 우승자 인터뷰. 아시아 최초의 메이저 챔피언이 된 양용은은 이렇게 말했다. 타이거와 같은 조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갤러리 소리는 들렸지만 볼만 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타이거 우즈를 보고 있었다. 갤러리도, 카메라도, 중계진도. 양용은은 볼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